면접장에서는 이제 몽골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면접관 분들이 자기가 한국어로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몽골어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엄청나게 준비해간 것도 있겠지만 그때 되게 그 지원자보다 되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틀리든 말든 그냥 나는 내 할 말 하겠다, 뭐 이게 문법에 맞든 솔직히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말할 수 있는 거 다 말하자라는 생각으로 엄청 자신 있게 말했던 것 같고, 2월이어서 한창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파견이 됐을 때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간 업무를 다 배제하고 한국으로 다시 올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 남아서 공간 업무 활동을 계속 하겠냐는 질문에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면접관님들을 웃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재외공간 현장실습원 파견국가 몽골 합격자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카페에 있었는데 라오스 공간으로 파견 예정이었던 언니가 재원아 메일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마 하고 메일을 확인했는데 앞에 보이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2020년 현장실습원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학까지 하면서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붙자마자 파견 날짜까지 정해졌었는데 그때 그냥 카페고 뭐고 그냥 떠나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이 몽골학이고,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정치외교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몽골어 전공이다 보니까 작년에 몽골에 교환학생을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외교부나 이제 공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뭐 3.1절 행사나 아니면 전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몽골 순방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저도 이제 외교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재외공간 현장실습원을 알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여서 그냥 숨만 쉬었는데 코가 이미 다 얼어있고, 일단 너무 추웠고, 그리고 추움에 대한 문화도 몽골이랑 달라서 선생님이랑도 오해가 있었었는데, 제가 맨날 이런 운동화를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머리가 따뜻해야지 따뜻하다고 해서 약간 목도리를 한다던가 모자를 쓴다던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에 목도리 무장을 다 하고 이제 신발을 운동화만 신고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들 막 혼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냐고. 그래서 나는 전혀 춥지 않은데 왜 자꾸 춥다고 하시지? 이러면 100이면 100 선생님들마다 아유 안쓰럽다, 추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 물어봤었는데, 그때 이제 몽골 사람들은 무조건 발 하체가 따뜻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다른 것도 너무 신기했고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몽골 음식도 굉장히 좀 느끼한 편이어서 한식과 몽골 음식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먹었었고, 그러고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자연이, 별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몽골이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꼭 몽골 여행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1차는 서류 전형입니다. 자기소개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 등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각각 500자 이내로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출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총 한 15페이지 분량 정도를 이제 써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서 이렇게 합격이 되면 2차에서는 총 6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 공간당 이제 2명씩 최종 후보를 선발이 되고, 그렇게 최종 후보 중에 1명이 최종 합격이 되면서 총 30명이 뽑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수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학 생활 중에 활동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다른 것도 해봤다 이렇게 적었었다가 500자 이내인 거를 알고 이제 이러면 이거를 다 녹여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 제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써놓은 이상 자유가 아닌 것 같았어요. 무조건 제출하라고 이렇게 보여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는 못 썼던 이제 그 500자 이내로 쓰지 못했던 그 활동들, 저의 연역들을 일단 쭉 나열을 했었고, 몽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주관하는 플렉스라고 몽골어 자격시험이 있는데 제가 지원할 당시까지만 해도 몽골어 자격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몽골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전공 학점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서 전공 학점을 좀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 이제 무슨 수업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몽골 지역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고 이런 몽골을 되게 중심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2020년 재외공간 현장 실습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총 4명씩 한 방에 들어가서 30분씩 면접을 봤어요. 각각 자소서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셨고, 그러고 제일 중점적으로는 한국과 지원한 국가와의 현재의 외교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외교가 발전할지, 각 양국이 어떻게 발전할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해당 언어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러시아어를 더 쓰시는 것 같고, 러시아어랑 글자 쓰는 게 똑같아서, 그래서 영어보다는 아무래도 현지 언어인 몽골어 아니면 러시아어가 중점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재외공간 현장 실습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각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영사관 등으로 파견돼서 공간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활동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몽골이랑 정치외교라는 전공이 딱 맞았던 게 1차 스펙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스펙으로는 아무래도 전공 학점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그때 보유했던 거는 이제 토익이나 토플 영어 자격증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영어를 잘 해봤자 어차피 현지 언어로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들이어서 영어는 물어보시지 않으셨었는데, 저희랑 같이 지원했던 미얀마 분들은 이제 그 최종 후보 2분 다 미얀마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2분 다 영어로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2분 다 영어권 유학 경험이나 아니면 장기 해외 봉사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되게 영어로 엄청 유창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격증이 많을수록 좋게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재외공간 현장 실습원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국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해당 국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회화 능력은 기본적으로 현지인과 기본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몽골어가 아니든 영어든 뭐 러시아어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고, 면접이나 이제 파견될 시에는 이제 정치나 외교나 경제, 사회 이런 용어들도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면접이나 면접 후에도 끊임없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번역하고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재외공간 현장 실습원 홈커밍데이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배님들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정말 진출하신 분야가 너무 다양하시더라고요. 현장 실습원을 하면서 이제 외교부 입부를 꿈꾸게 돼서 외교부 입부를 실제로 이뤄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전혀 상관없는, 외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서에 계신 분도 계셨고, 아니면은 현지 언어에 너무 능통해서 지금 통역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진로 방향이 한 가지로 통일된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는 활동인 것 같아서 뭐 꿈이 다르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꿈이 그 외교 활동이라면 꼭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보도록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